형, 오늘은 무슨 얘기야? 오늘은 원래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연말이잖아. 그렇지. 말일이지. 어. 근데 뉴스에 딱 뜬 게 연쇄 방화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연쇄 방화? 근데 그 방화를 어디다 했는지 알아? 어린 고양이에게. 길고양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대전에 그 길고양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자꾸 막 특히 어린 고양이들이 좀 경계성도 낮고 좀 움직임도 둔하잖아. 그러니까 어린 고양이들 막 다리에 화상 입히고 막 전신 화상 입히고 막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동물 학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거 동물 학대 관련된 사건들 되게 많았어. 대표적인 게 반려견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10m를 던져.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차량 개가 좀 잘 뛰잖아. 차량에다 개를 묶어. 그런 다음에 차를 쫙 가. 그럼 걔가 처음에 뛰겠지. 지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하물며 동물판 N번방이라는 것도 있어. 뉴스에 지금 나오는데 동물 학대한 영상들을 게시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는 거야. 그거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런 거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심리를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그 약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에서 오는 어떤 지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잔인한 거가 굉장히 짜릿하잖아.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짜릿함,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정당화 될 수도 없고 옳지도 않은 거지.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거를 그나마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고 뭐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비건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모르겠어. 크게 보면 비건으로 가면은 뭐 식물도 아플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최소화를 시키는 거잖아. 내 생존에 대해서는 생존할 권리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을 먹을 때도 좀 죽일 때도 좀 덜 잔인하게 죽일. 진짜 요만한 데 가둬가지고 막 걔가 딱 태어나기는 물론 이제 먹히려고 태어난 건 맞지만 그래도 살 동안은 조금 더 권한을 보장해주자라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런 거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 단순히 재미로 놀이로 그냥 죽이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요즘에는 진짜 동물들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분을 사고 있지. 너네 집에도 지금 두 분의 그 상전이 계시잖아. 그 범죄는 고양이들만 대상으로 계속 그렇게 방화를 저지른 거야?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는 다 고양이가 대상이었고 특히 어린 고양이. 진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가 현상금까지 걸었어. 그래, 걸어야지. 5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어떤 종이 지구의 완벽한 지배자가 되면서 이 서열이 딱 정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지구라는 것을 같이 쓰고 있는 어떤 동반자인 거거든. 대신 우리가 힘이 세고 하니까 더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위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도덕관념은 과거와 지금의 도덕관념이 많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반려견을 먹는 식문화도 있었잖아.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뭐 그때는 그때의 문화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물론 그 식문화 존재를 하고 물론 먹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어떤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게 그 과거에는 어땠냐면 강아지를 잡거나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강아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잖아. 잡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때는 훨씬 더 야만적이었어. 그때는 묶어놓고 사람들이 막 잡아. 그러면 도끼로 머리를 소나 뭐 돼지 같은 머리를 빵 깬 다음에 목을 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사회 수준, 의식 수준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때는 그때 문화가 있는 거지만 변했으니까 세상이. 그리고 이거는 진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아지를 잡을 때 이 개가 패야지 연해진다고 개패듯이 팬다는 말이 있잖아. 목날 개패듯이 팬다. 그게 이제 원칙은 단백질 수급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잡아서 단백질을 수급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강아지 고기가 연해진다고 매달아 놓고 패서 죽였단 말이야. 사실 그게 지금 보면 얼마나 끔찍한 건데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기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착잡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까지 나가면 이거 나가면 끝도 없어. 그럼 진짜 식물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라는 사회 기준이 있잖아. 그리고 사회의 어떤 커먼 센스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생존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유희잖아. 그러니까. 유희를 위해서 지금 다른 생명을 해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라는 개념이 있잖아. 유형이, 동물을 학대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을 죽게 하는 거. 당연히 학대지, 그치? 두 번째는 동물을 고통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해를 주는 거.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지. 세 번째 유형은 뭘까? 관리 안 해주는 거? 막 밥 안 먹이고 막 이러는 거? 그 고통에 이르게 하는 거에 들어가지. 들어가는 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판 N번방에 나오실 수도 있는데, 동물 학대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거. 왜냐면 이게 촬영하고 게시하고 유포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혐오스러워, 너무 안 됐어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간 사람이라는 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이런 게 막 퍼지면, 그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되게 많단 말이야. 물론 이제 앞에 거보다는 훨씬 처벌 수위가 낮지.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동물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아까처럼 뭐 촬영하거나 뭐 유포하거나 이랬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 세네, 생각보다. 꽤 세. 근데 이건 쎄지. 어. 근데 실무가 안 세. 실무? 내가 예를 들어볼게. 6차례에 걸쳐서 진돗개를 강목으로 4-5대를 때리고 발로 7번 걷어찼어.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목을 막 밟아. 이걸 한 5-6차례를 했어. 심하지? 이거 처벌 어떻게 났을 것 같아? 피디님이 판사라고 생각해봐. 얼마 내릴 것 같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로 때릴 수 있어. 1년? 1년? 징역 1년? 1년 살아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년 동안 조용히 살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간다. 약하지 생각보다. 딴 거 볼게. 들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철제 우리에 넣어. 그런 다음에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개로 물어서 죽였어. 뭐하는 짓이야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진짜 혼나야지. 이거 2년 큰 가야지. 사람이지. 2년 가. 그치. 2년 가야 되지. 그치. 근데 징역 4년에 벌금 300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견주 2명이서 투견장에 가서 투견장에서 싸움을 붙였어. 그런 다음에 그걸 구경했어. 한 명은 다른 사람 심판 보고. 봐봐.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다 있는 거야. A라는 사람은 A라는 강아지를 데려왔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강아지를 데려왔고, C라는 사람은 여기서 판을 벌리면서 심판을 봤어. 투견장에서. 그럼 이들의 처벌은? 어려운데? 어렵지. 강아지 데려온 사람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가지. 근데 오로지 심판 보던 사람만 징역 1년이 나왔어. 왜 그럴까? 판을 벌여서? 판을 벌려서 판을 벌리면 더 판이 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한 거야. 투견장 운영을 계속했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동종 범죄가 있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걸 했겠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했잖아. 그러니까 징역이 나온 거지. 이 사람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정도 수위면. 사실은 법은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실제 처벌이 너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상하네. 법에 정해진 건 그렇게 좀 센데 왜 이렇게 뭔가 선례가 처음에 너무 약하게 끊어갖고 그치, 계속 그런 그렇게 것 같아.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야지 좀 세게 나올 것 같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 음주면은 음주하고 사고 내도 합의 다 봤으면 막 벌금 나오고 그랬어, 소액으로. 근데 지금은 막 워낙 사회가 들끓으니까 그래서 뭐 단순 음주만 해도 초범이어도 막 1,000만 원 넘게 벌금 나오고 그러잖아. 점점 강화되고. 음주하고 사고 내?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딱 징역 딱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애견인들은 엄청 화날 것 같은데. 엄청 화나. 우리나라의 애견인들이 꽤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꽤 많아, 꽤 많아. 우리 앞에도 계시잖아, 지금. 엄청 공분살 것 같아. 그래. 나도 사실은 내가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워낙 바쁘니까. 하지만 알잖아. 내 휴대폰 바탕화면에 이제. 그리고 아침에 자기 전에 보면 이제 남의 그 아이들을 보잖아.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외로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판례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해외 처벌 규정을 좀 봤거든. 해외 처벌 규정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셀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중간일 것 같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센 편인가 본데? 우리나라가 좀 에버리지야. 에버리지. 평균적. 평균적인 거고, 이른바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 미국. 이런 데는 조금 더 높아. 미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이게 기준이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500만 원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이하의 벌금인데, 다른 나라들, 뭐 고만고만한 나라들은 우리랑 좀 비슷해. 뉴질랜드도 3년 이하의 징역, 뭐 6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벌금 좀 더 세긴 하지만 뭐 좀 비슷한데, 의외로 동남아 국가라든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약한 것 같고, 비슷하거나 약하고, 동남아시아 쪽의 여러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중동 쪽의 국가들은 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보다 징역이 훨씬 낮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사실 지금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은 뭐 특별하게 균형을 잃은 것 같진 않지만 이거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판례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나도 우리나라가 왜 자꾸 솜방망이라고 하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처벌 규정을 봤는데 그렇게 약한 건 아닌 거야. 근데 판례를 봤더니 판례를 처벌하는 게 너무 약하더라고. 특히 아까 그 가둬놓고 쇠꼬챙이로 달군 거로 찌르고, 그건 이건 짧게라도 징역 줘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나는 왜 짧게라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오면 사람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뭔가 해야지. 이걸 그러니까. 계속 그냥 풀어주면 그렇지.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뭐. 아니 가벼우니까 막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했다가 그 다음엔 가는 거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 시작이잖아, 뭔가 이 그치. 동물이. 맞아. 근데 지금은 시작은 동물이지만 점점 대상이 인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슬라이딩이거든. 요거 맨 처음에는 한 번에 큰 스텝은 못 가는데 조그만 스텝이 반복되면서 큰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조그만 폭행이 있었을 때 그걸 제대로 단도리를 치면 돼. 근데 거기서 단도리를 치지 못하고 그거를 상대방이 이래도 되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폭행이 있고, 이래도 되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폭행이 있고, 이러다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가정폭력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서는 밖에서는 본인이 잘못했을 때 본인한테 분명히 제재가 들어올 걸 아니까 못하는 건데, 가정에 제재를 안 해주니까 조금씩 하다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고. 그 논리로 하면 네 말이 일리가 있지. 사실 근데 이것처럼 굉장히 가학적인 학대도 있지만 애들 막 굶겨서 관리하는, 굶겨 죽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 강아지를 요즘에 되게 소중하게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밖에다 묶어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애 막 병 다 들어있고 막 뼈 막 갈비뼈 나와 있고 그런 애들 있거든. 그런 애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주인 찾아주고. 그치, 그러고 싶지.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실례로 가까운 데서 강아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소유권이 좀 불분명하긴 해.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돼 있어. 몇 번을 봐도.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려가서 병원에다 치료를 맡겼어. 아픈 것 같아서.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내 거니까 돌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관리도 안 하시면서, 그러면서 분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절도죄로 기소된 것까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아픈 애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경계하니까 포획을 하긴 하잖아. 그런 것도 좀 아마 오해를 좀 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픈 동물을 도와주고 싶어도 혹시나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도죄도 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학대받는 동물을 찾잖아? 그러면 내가 가서 구조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당하고 있고 제대로 보호를 못 받겠다라는 판단을 해야겠지. 판단이 되면 동물을 데리고 와서 격리시킬 수가 있어. 그 격리 기간은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심하게 학대당했다 이러면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5일 이상 격리를 해야 돼. 그러면 주인이 내 거라고 막 내놔 이럴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왜냐면 그렇게 학대를 하는 주인이라면 자기 소유물을 뺏긴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이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전에 사육계획서를 꼭 제출해 돌려줘. 사육계획서. 사육계획서. 앞으로 이 동물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뭐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반성문의 개념도 되겠지. 그래서 계획서를 쓴다는 건 그 주인에게 동물을 잘 아껴줘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동물을 우리가 격리했잖아. 격리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거를 다 부담하게 만들어. 그거를 주지 않으면 또 안 돼. 이 사육계획서와 비용 부담을 다 해야지 돌려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지.